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노술까지 김필훈 선생님입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모의고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풀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죠. 어땠어요? 조금 어려웠죠, 그죠? 갑자기 예전보다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확 어려워졌죠. 그래요. 이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당히 문제 난이도는 좀 높아지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특히 이제 물리학 부분이죠, 그죠? 뭐 운동량, 충격량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자, 어쨌든 요 내용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원과목, 즉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과목 있죠, 그렇죠? 원과목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또 배워? 라는 생각이 2학년 때 들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과학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만 뭐 대부분 다 아마 과학은 한 과목 이상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또 나오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네. 이런 식으로 좀 반가워할 수도 있어요. 반갑지 않아요, 별로?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수능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여기 보면 신소재가 처음에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 1은, 그림 기억은요. 그림은 기억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X와 Y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딱 보니까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구조, 구구조. 퓰러렌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뭔지 모르는 문제 풀기 힘들죠. 어쨌든 퓰러렌이고요. 얘는요. 그래요. 얘는 그래핀이죠. 그죠? 사실 여기에 요놈들이 차곡차곡 더 쌓여 있으면 이게 흑연이 되는 거지만 이게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탄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퓰러렌이나 그래핀은 모두 다 요 탄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맞고요. 자, X는 그래핀이다. 아니죠. 그죠? 이건 뭐였어요? 퓰러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사실 퓰러렌은 이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또 책에 따라서는 퓰러렌을 그냥 잠시 다루고 많은 책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과정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재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Y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각 원자마다 하나씩 있지, 그치? 이렇게 하나씩 각 원자마다 하나씩 자유롭게 움직이는 잉여 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잉여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어떤 전자 제품이란 건 뭐예요? 결국 뭐 전자 이동, 즉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즉 여러분이 보는 그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빛을 내거나 빛을 내지 않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의 흐름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전자 제품들,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소자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죠. 답은요,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할만하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갑자기 생명과학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서는요.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포 내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배웠었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뭘 했어요? 그림을 연락에 그려보면서 그치? 야, 이건 이거야. 니네가 스스로 그려봐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지? 뭐 그림이 뭐 그다지 복잡하진 않았어요. 책에 있는 것들은 보면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려보게 되면 할만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중막 구조 동전 모양 뭐예요? 식물에게만 있는 엽록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이었지.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는요. 요거는 지금 뭐였어요? 엽록체 리보솜 핵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막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 핵이 되는 거죠. 자, 뭐 액포도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죠? 골지체도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그죠? 소낭들도 존재를 하고, 뭐 이거는 따로 이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자, 기억 A는 엽록체이다. 어때요? A 엽록체 맞네요. 그죠? 그리고 B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리보솜은요, 단백질이 합성하는 그러한 장소죠. 그래서 전사받은 RNA를 가지고, 메신저 RNA를 가지고 리보솜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단백질로 번역을 하는 장소죠. 그래서 맞고요. 자, 디귿. C에는 유전 물질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C는 뭐예요? 핵이에요. 핵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DNA가 존재합니다. DNA도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RNA도 있죠. 그렇죠? 왜? 여기에 전사하러 간 RNA가 합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전사해서 RNA가 합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니은 이것이 모두 맞게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까지는 뭐 쉬워요. 자, 3번 이제부터 조금씩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네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이제 직권의 구조에서 이 지구의 운동, 이 직권, 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자, 그림은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구분한 판의 경계다. 이렇게 돼 있었죠. 요게 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그죠? 한 곳에서 만나. 이걸 우리는 한자로 뭐라 그래요? 아,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를 수렴형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얘는요. 자, 삑삑 올라와서 양쪽으로 쫙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거 뭐라 그래요? 양쪽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 그렇죠.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이 땅 자체가 뭐 화산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보존형 경계다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수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는 모두 다 뭐가 있었어요? 화산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진의 깊이는 좀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1학년 과정에서는 지진의 깊이까지는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에 2학년 때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지구가 어느 선택하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얕은 지진, 천발 지진부터 중발 지진, 중간에 일어나는 지진,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심발 지진, 깊을 심자까지 다 일어나고요. 얘는요, 얕은 곳에서 얘가 충돌하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자, 얘도요, 얘는 화산이 안 일어나. 왜 보존형 경계냐면 얘는 지각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화산처럼 막 대규모 오가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각 자체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거나 이렇게 안 변하겠지. 그래서 보존된다. 보존형 경계. 이때는요, 얘는 그래서 지진만 일어나는데 얘도 얕은 지진,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이렇게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화산 지진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발산형 경계다. 아니죠. 이미 수렴형 경계라고 썼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자, 발산형이 틀린 거죠. 수렴형으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자, B에서는 해양판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수렴형 경계는요. 해양판이 기어 들어가지 안쪽으로 와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해양판이 소멸되는 지점이고요. 얘는 뭔가 이런 식으로 해양판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소멸이 아니라 B는 생성한다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화산 활동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화산이 있지만 여기는 화산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외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화산이 있지만 화산이 없다. 그러면 B는 그렇지, 화산이 더 활발한 거죠. 그죠?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이제 뽁뽁이 나오네요. 뽁뽁이, 그지?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뽁뽁이죠. 자, 뽁뽁이를 보겠습니다. 에어백,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충전된 포장재, 그렇죠? 충전 포장재. 우리는 뽁뽁이가 너무 익숙해서, 그지? 다른 말로 생각이 안 나, 이게. 이게 뭐니 그러면 뽁뽁이요, 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자,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로 물건을 포장하게 되면 충격을 받아 멈출 때까지 뭐가 길어져서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자, 이거는요. 충격량을 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충격력, 힘에다가 뭐냐, 힘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었죠. 가로짓게 읽은다. 충격량 I는요. 충돌 시간. T를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실험한다 가정할게요. 자, 얘를 싸지 않은 놈과 싼 놈이 있어요. 똑같은 높이에 떨어뜨릴게. 그럼 당연히 받는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같은 높이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충격은 동일하겠지, 그지? 근데 뽁뽁이를 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 충돌 시간이 길어져요. 즉, 충돌에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력은 감소하겠죠. 자, 얘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야, 그치? 똑같은 높이에서 두 개의 실험을 자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멈출 때까지의 뭐가 길어져서 그렇죠. 얘는 충돌 시간이 되겠네요.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물건이 받는 평균 힘, 이게 바로 뭐였어요? 충격력이었죠. 그렇죠? 충격력이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물건이 충격을 받아 멈출 때까지 물건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격량은 감소되나요? 아니었죠. 우리 실험을 할 때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이 뽁뽁이로 싼 놈과 뽁뽁이로 싸지 않는 놈을 똑같이 똑 떨어뜨렸어. 그러면 하나는 파손되고 파손이 안 됐어요. 이유는 충격량은 동일하지만 충격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는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충격력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자, 틀렸어요. 자, 니은. 충돌 시간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맞죠? 방금 썼네요, 여기. 자, 디귿.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예로는 자동차에 안전장치인 에어백이 있다. 그렇죠. 에어백도 사람이 그냥 자동차에 빵 박으면 어떻게 돼? 머리가 깨져.
그런데 여기 앞에 빡 나오면 어우 말랑해서 충돌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은 적게 받죠. 그래서 머리가 안 깨집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디귿이 맞겠네요.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좀 볼게요. 5번 문제는 다시 이제 지구과학 영역의 문제가 나왔네요. 지구과학 영역. 자,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죠? 그쵸? 고사마 연필 갚아야지. 중공암시장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요. 고사마 연필 갚아야지. 연필 갚아야지죠. 3이네, 그치? 얘가 삼엽충이 되겠습니다. 요 삼엽충은 언제였죠? 그렇지. 얘는 고생대였습니다. 고사마에서,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암모나이트였죠. 자, 암모나이트는 중공암시장, 그죠? 암이죠. 얘는 중생대가 되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 그지? 아직까지 열심히 그 부분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기억에 남지 잘,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기에는 그런 외우는 방법들이 아이 뭐야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 가요. 상당히 오래 가.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오 그랬었지라고 하면서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에 그렇게 기억하는 방법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짠짠짠 오는데 신생대가 가장 짧아요. 자, 이건 어떤 순서였어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일 길어. 그리고 당연히 어때요? 옛날 옛적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옛날 옛적을 대충 퉁쳐서 이렇게 나눠버리죠.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회에서 근현대사라는 걸 배울 거야. 와, 미쳐 근현대사.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 있지. 뭔가 막 일이 생겨. 오늘은 누가 총을 쐈고 다음 날은 뭐가 뭘 했고. 왜? 가까운 시기는 지금부터 가까운 시기들은 아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분화해서 자를 수 있지만 조금 멀어지잖아. 조선시대 뭐 했니? 또 더. 야, 삼국시대 우리 뭐 했어? 잘 몰라. 많은 걸 몰라요. 어제 일보다는, 그지? 한 100년 전 일을 모르는 것처럼, 뭐 천년 전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래될수록 이게 길어요, 되게. 나누는 기준들이 우리가 아주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뭐가 돼요? 고생대가 되겠고요, 기억은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중생대가 되겠죠. 그리고 요 기억, 마지막은 신생대. 굉장히 짧죠, 그죠? 근데 이 신생대의 자료가 제일 많아요. 이걸 또 엄청나게 또 나눠요. 나중에 지학원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굉장히 많은 걸 외우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다가 있고요. 자, 기억은 고생대이다라고 돼 있네요. 맞죠, 그죠? 기억 고생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니은에서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중생대였죠, 그죠? 나는 고생대였습니다. 고사마, 그죠? 고사마였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얘를 기억으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모두 해양 생물의 화석이다. 자, 삼엽충도 어디 살았어요? 그렇지, 바다에 사는 거죠, 그죠? 암모나이트도 바다에 살았었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5번까지 됐고요.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영역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이 상당히 지구과학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일단 이 비중 자체가 되게 커요. 지구과학 영역이. 자,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수온약층과 혼합층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었지, 그치? 여기서 수온약층이 뭐야? 혼합층이 뭐야? 일단 혼합층은 잘 섞인다는 얘기예요. 자, 왜 섞여요? 여기 바람이 불거든, 바람. 여기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뭐 막 왕왕 불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요놈들이 물이 잘 섞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혼합층이라고 부르죠. 자, B는 뭐예요? B는 수온이 점점 약해져. 약해져. 수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수온약층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얘가 수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점점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온도가 일정합니다. 깜깜해요. 자, A는 기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합층은 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바람 때문에 혼합돼서, 그치? 얘가 잘 섞여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 맞죠? 자, 니은은요. B에서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낮아진다. 자, 그래프만 정확히 보면 돼, 이거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알았지, 그치? 나 틀렸어요? 눈이 없나? 아, 농담이야. 그죠?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 그치? 수온이에요. 수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고요. 자, 봐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떨어지고 있죠, 그쵸?
깊이가 깊어지니까 깊이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자, 디귿. 해수는 지구 시스템 중 수권에 해당한다. 그렇지. 얘네들은 다 수권이에요. 수권. 해수와 담수 모두 다 수권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맞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이제 화학 영역 문제가 나왔네요. 자, 화학 문제에서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거지, 그지? 여러분들 한 6개월 넘었다, 이거 배운 지. 그런데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과학을 하든지 간에 이 기본적인 원자 구조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 저 화학 안 할 건데요. 그래도 나중에 생명과학 할 때도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해야지만 조금 더 폭넓게 쉽게 생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7번은요. 7번 보면 산소, 마그네슘, 네온이 나오는데 얘를 보시게 되면 일단 얘는 플러스가 몇 개예요? 전자수 되면 되는 거죠. 하나, 둘, 그렇죠. 얘 8번이니까 자, 8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요. 마그네슘은요. 자, 2, 8, 2니까 10이죠. 그죠? 12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네온이니까 2, 8이죠. 그죠? 그래서 10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양성자의 개수가 바로 뭐예요? 이 전자의 개수랑 똑같은 거지. 그래. 자, 기억부터 볼게요. 5의 양성자 수는 6이 아니라 몇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8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틀렸네요. 자, 원자과 전자 수는 5가 마그네슘보다 작다. 자, 원자과 전자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렇죠. 요거는 반응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죠. 즉,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요. 안쪽에 있는 건 반응을 못해요. 왜? 원자핵이 아주 세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가거나 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정돼 있어요. 얘같이 있지, 그치? 와, 왕 차 있어. 8개 빡 차 있단 말이야. 더 이상 전자가 들어올 곳도 나갈 곳도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완벽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0개야. 이렇게 배웠었지, 그치? 18쪽이긴 하지만 얘네들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얘는요. 2개의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산소는 6개. 그 다음에 마그네슘 6개. 마그네슘은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마그네슘보다 뭐라고 설명해? 산소가 마그네슘보다 작다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이게 맞아도 틀려요. 그렇죠. 이 얘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검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요 말을 그대로 여기다 써놔요. 부등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야. 뭐 여러분은 뭐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검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건 알았죠. 그렇죠? 자, 되셨고요.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 2+는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마그네슘.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어요? 살짝 좀 여기다 보라색 쓸까요? 얘는 금속,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성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E+였고 얘가 E- 이렇게 돼 있었지? 그래서 자, 또 이 숫자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가 안 같으면 크로스해라라고 이렇게 배웠었지? 자, 그러면 얘는 E+가 되기 때문에 Mg+였어요. 어떻게 하면 전자 2개를 쫙쫙 지우면 돼. 그럼 어때요? 똑같죠, 전자가. 그렇지?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자, 답은 그래서 2번인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생명과학 문제인데 자, 생명과학에서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는 무슨 실험한 거예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실험한 거지, 그치? 여러분들 과산화수소 분해하게 되면 물론 뭐 반응식을 못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무슨 기체가 나오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 자, 한글로 먼저 써줄게요. 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게 되면 효소가 자, 여기에 촉매가 들어가요. 촉매가 자, 효소라고 할게요.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효소에 의해서 얘가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물과 그 다음에 산소가 나왔습니다.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게 되면 자, H2O2가 과산화수소예요. 그리고 효소작용, 효소 땡땡 칠게요. 효소작용에 의해서 얘가 2개의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한 분자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죠? 총 4개, H2O2니까 4개 맞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있지, 그치?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 효소는 어디 들어있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감자즙에 들어있고요. 감자즙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의 간들 있죠, 그죠? 우리의 간. 우리 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소의 간, 이런 간들. 동물의 간에는 이러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의 이름이 뭐였어? 이때 효소 이름이 바로 여기 있는 놈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였습니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인데,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효소가 들어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카탈레이스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었죠. 그렇죠? 이러한 의미야. 자, 그러면 시험관 A를 볼게요.
시험관 A는 가산수를 첨가했고요. 첨가 안 했어요. 감자도 첨가했더니 기포가 발생했어요. 이 기포가 뭘까요? 뽀글뽀글 나오는 거. 물이 뭐 기포는 아니겠죠, 여기서. 그죠? 자, 이 산소가 되겠죠, 산소. 산소 기체예요. 자, 얘는요. 첨가 안 했어요. 증류소 없고요. 감자즙도 없어요. 얘가 지금 효소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효소가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 무조건 뭐냐면요. 무조건 반응물의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높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없을 때는 요게 바로 뭐가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없을 때의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예, 쓸게요. 요게 카라 쓸게.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 요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는요.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자, 얘는요. 자, 카탈레이스가 땡스 칠게요. 있을 때 땡땡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란 건 반응물의 시작부터 출발합니다. 반응물의 시작부터 최고점 높이까지요. 무조건 알았지, 그지?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틀렸고요. 자, A에서 실험 결과 발생한 기포에 산소가 있다. 맞죠, 그죠? 방금 얘기했네요. 산소인데 산소 있어. 반응식 다 써봐서 우리가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가 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경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고요. 모르더라도 뽕뽕뽕 뭐가 나오니까 이거 산소고요. 감자즙에는 효소가 있구나. 이 카탈레이스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답은 그래서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이제. 자, 9번은 여러분 정말 어려워하는 거야, 그치? 이것도 아마 이번 중간고사에 많은 학교들이 이 시험을 봤는데 이 부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 화학에서 양적 관계인데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1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그림을 하나씩 그려보면서 이제 걸음마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할만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가게 되면 화학원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다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선택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재밌으면 하면 좋아. 근데 난 싫어. 옛날부터 소금물도 싫었고 소금물 문제도 싫었고 이런 너무너무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화학을 선택하게 되면 조금 힘들 거예요, 사실. 흥미랑 관계없이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어쨌든 자, 얘도 이제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볼 건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20ml 있대. 자, 이게 몇 ml라고? 20ml야. 20ml가 있대요. 그 다음에 HCl을 10ml씩 첨가했어요. 그럼 각각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도형이 뭔가를 맞춰야 되는 거야. 뭐가 뭔지. 자, 해볼게.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중화 반응에서는요. 한번 써볼게요. 중화 반응. 자, 지금 NaOH와 그 다음에 HCl 이렇게 합칠 거예요. 합치면 뭐가 나와요? Na 일단 물 썼을게요. 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NaCl 나오지. 여기서 잘 보면 요 놈은 반응하지 않아. 그대로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도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랬어요? 구경꾼 이온이라 얘기했었죠. 이런 문제에서는 구경꾼 이온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쉽고 중요해요. 알았죠? 자, 볼게요. 그러면 처음이랑 제일 마지막이랑 자, NaOH 처음 넣었을 때 여기 구경꾼 이온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그 누구야 그게? 보니까 그치? 개수가 똑같아야 돼. 남아있는 것도. 자, 몇 개 있어요 여기? 네모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여기 네모가 하나밖에 없네. 이건 아니네. 동그라미는요.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네. 그렇구나. 이 동그라미가 구경꾼 이온이었구나. 좀 누구예요? 저기 있는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 써줄게요. 동그라미는 Na 플러스.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럼 당연히 Na 썼으니까 나머지 네모는 뭐예요? 얘 OH 마이너스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모가 남아있네 여기도. 그죠? OH 마이너스구나. 지금 몇 개 없어졌어요? 네모가 2개 없어졌구나. 그럼 2개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요걸 만들었구나. 2개를. 이 H 플러스랑 결합해서.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얘를 첨가했더니 HCl을 첨가했더니 그대로 남아있는 건 당연히 구경꾼 이온일 거예요. 자, 볼게. 여기서 뭐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삼각형이 새로 보이는 거지, 그렇지? 없다가 생겼단 말이야. 왜? 얘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Cl-야. 한 개 넣었더니 그래. HC 10ml당 얘는 삼각형이 한 개구나. 오케이? 플러스 삼각형 한 개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왜 네모는 없어졌지? 네모가 왜 없어졌죠? 네모는 그대로 있죠. 자, 몇 개예요? 네모가 없어졌죠, 네모가. 네모가 지금 3개에 2개가 됐죠, 그죠? 왜 그런 거야, 이거? 그렇지. 여기에 H 플러스가, 그지? 또 플러스 H 플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즉 H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얘랑 점 반응해서 하나가 쫙 하고 없어지겠죠. 중화 반응하니까. 그래서 두 개만 남은 거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 10mm당 삼각형 한 개랑 그 다음에 H 플러스 한 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여기다 또 집어넣어. 또 10mm 넣었으니까 삼각형 한 개랑 그 다음에 H 플러스 한 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삼각형은 최종적으로 몇 개 됐어요? 두 개가 됐구나. 아, CL-두 개가 됐구나. 아직까지 H 플러스는 안 보여요. 왜? 아직 OH랑 반응해서 얘가 분리됐기 때문에 H 플러스 이온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 더 남아있다는 얘기. 어디서? OH 마이너스가. 그럼 얘가 중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하나 더 없애면, 이거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럼 중화되는 거죠. 아, HCl 여기다 10ml를 더 첨가하게 되면, 자, 여기다 플러스 HCl을 10ml를 더 첨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는 보이지 않겠죠. 대신 뭐가 보여요? 삼각형 3개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만 보이는 중화가 일어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건. 자, O는 동그라미는 Na 플러스다. 그쵸?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BTB 용액을 넣으면 수용액은 노란색이다. 자, BTB 용액 노란색 우리 외웠었죠? 무무, 빨주, 노초파에서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였습니다. 그쵸? 자, 그때 노란색은 뭐예요? 아, 이거는 노란색은 산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나다 모두 보게 되면 우리가 H 플러스가 있느냐, OH 마이너스 있느냐 세면데, OH 마이너스 보이죠? 그럼 염기성이야. 얘도 OH 마이너스 있니? 여기 있네요. OH 마이너스 있잖아요. 얘는 OH 마이너스 3개나 있는 거고,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얘도 염기성이야. 아니, 이때에서 H 플러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H 플러스 있는 순간 어떻게 돼? 얘랑 반응하겠지. 그치? 그런 걱정을 하들랑 마세요. 오케이? 자, 얘는요. 또 OH 마이너스 있죠. 얘도 염기성이에요. 아직까지 다 계속 염기성이고 염기성이 점점 약해져요. 즉 pH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오케이? 하지만 아직까지 중화는 완전 중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화 반응은 진행됐지만 완전 중화는 안 된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아니라 이걸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초파죠. 파란색이면 맞겠죠. 그죠? 가나다 모두 다 파란색이다가 맞는 거고요. 틀렸어요, 이건. 자, 디귿. 나의 HCl 수용액 20ml를 아니 아까 얘기했었죠. 몇 ml야 이걸? 10ml를 넣으면 완전 중화가 일어나는 거죠. 10ml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시겠지. 어차피 그림 맞추기야. 1학년 과정에서는요. 간단하게 그림 맞추기고요. 요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나중에 2학년 때 화학원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화학원 선택할 때는 이 기초 내용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생명과학 문제예요. 생명과학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여기서 이 실험을 먼저 보고 밑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커 1부터 3회 준비해서 1에는 10% 설탕 용액, 2에는 기억, 자, 그 다음에 3에는 니은을 넣었는데 기억, 니은은 각각 20 아니면 증류수예요. 자, 양파에서 얇은 표피줄을 분리해서 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A를 1에, B를 2에, C를 3에 일정 시간 담가둔 다음에 A, B, C를 꺼내서 3비가 관찰하니까 어때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이게 무슨 액이에요? 그렇지, 등장액이에요. 등장액이 집어넣었을 때는 세포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지? 아, 그러면 세포의 농도는 얼마야? 10%라는 얘기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세포가 팽팽해졌어요. 왜 팽팽해졌냐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세포가 있었는데, 세포가 빵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세포야?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물이 우르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들어가는 물이 나오는 물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가 뺑뺑해지는 거죠. 그러면 3투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바깥쪽 액이 무슨 액이야? 아, 얘는 저장액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다. 그치? 자, 세 번째 거는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었다라고 돼 있었지. 그치? 분리됐다는 얘기는 얘는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쭈글쭈글해진 거지, 세포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이 저농도고요. 바깥쪽이 고농도여서 저에서 고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질이 이동했고 물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양이 되게 적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쪽에 물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포가 쪼글쪼글해지겠죠?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예요? 아, 고장액이구나. 항상 이 이름을 줄 때는 바깥쪽 액체 기준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저장액이라는 얘기는 기억 니은은 증류수 아니면 설탕이었죠. 아, 그래서 얘는 뭘 집어넣는 거야? 증류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20% 설탕 용액을 이렇게 집어넣은 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은 20% 설탕용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었죠, 그죠? 누구였어요? 기억이 아니라 바로 니은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틀렸네. 자, 니은을 고칠게요. 니은이 20% 설탕용액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아니, 쏘리. 기억이 뭐였어요? 아, 헷갈려 내가.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면 기억은 지금 뭐였어요? A를 1에, B를 2에 넣었죠, 그치? B를 2에. 그 다음에 C를 기억이 요게 지금 현재 아까 중류수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으로 바꿔볼게요. 뭐 니네도 맞는데 기억은 이렇게 고쳐볼게요. 뒤에 거를. 자, 20% 설탕용액이 아니라 뭐였어요? 증류수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죠. 아까도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의 비에서 삼투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는데, 자, 다의 비에서, 자, 다 비 삼투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 그림 그렸었지, 그치? 물이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삼투 현상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다의 시에서 물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쪼글쪼글 해준 거지, 그죠? 아까 다 썼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4번이네, 그치?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누가 고작행인지 저작행인지 그것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아셨지?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야, 진짜 옛날 옛적에 배웠던 내용이다. 그쵸? 빅뱅 얘기하면서, 어우, 옛날 재밌었지, 그치? 야, 빅뱅 우주 얘기하면서, 엄청 재밌었잖아요, 사실. 난 과학에서 우주가 덜 재밌더라고. 왜냐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뭐 하냐면요. 이제 차 운전하면서 이제 들어요. 이제 뭘 듣냐면 그 우주에 대한 얘기들 있지. 우주에 대한 책들.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운전하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 듣기만 해 계속. 유튜브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외계인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나 옛날에는 나 때는 이랬거든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가 계속 논쟁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학문적인 기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구과학에서 외계인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 생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지 그걸 좀 탐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있지, 그지?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였냐면 어제, 우주선이 하나 떴는데 그게 어딜 갈 거냐면 저기 어디야? 유로파? 그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란 행성이 있어요. 거기로 출발했어. 그 유선 뭐 할 거냐면 유로파에 가서 유로파가 이게 얼음이 30-40km 정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대. 추우니까. 근데 그 밑에는 100km 정도의 바다가 있대요. 100km 깊이에. 거기서 이제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대요. 그리고 그 얼음 틈으로 물이 막 분출되는 걸 관찰했고요. 그다음 유로파 대기에 산소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야, 저기는 분명히 생물이 있을 거야. 라고 진짜로 막 거의 막 이제 확정적으로 완전 확정은 아니다. 있을 거야라고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탐사를 할 건데 언제 도착하냐면요. 2030년에.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졸업하고 있지, 그지? 한 대학교쯤 혹은 뭐 남학생들 군대 갈 때쯤 있지, 그지? 그때 아마 그래요. 외계인 생물이 있니 없니가 판단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인데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자, 빅뱅. 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와 중성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때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지, 양성자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요. 기본 입자가 뭐예요? 전자하고 쿼크죠. 생각나요? 그죠? 위쿼크, 아래쿼크, 쿼크.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이때가 얼마였어요? 시간으로는 약 3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빠졌어? 원자가 만들어진 게 빠졌어요. 여기서 한참 지나서 38만 년 후가 되게 되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죠. 전자랑 이렇게 같이 붙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1학년 과정에서는 요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뭐 참고로 써주게 되면 여러분들 요게 얼마였어요? 10의 마이너스 35승초였고요. 요게 10의 마이너스 6승초였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짧은 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계속 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성자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렇죠. 방금 썼죠,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지. 왜? 이런 쿼크들이 서로 어떻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지들끼리 합쳐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딱 붙어서 뭐가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 맞죠? 중성자는 자, 양성자, 중성자가 위 쿼크, 아래 쿼크 개수가 달랐었죠, 그죠? 얘는 위 두 개, 아래 하나. 중성자는요, 아래 두 개, 위 하나였죠, 그죠? 조금 더 무거웠죠, 얘가. 자, 맞고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1시기에 방출된 게 아니었죠, 그죠?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예요? 자, 1시기가 아니라 38만 년 후입니다. 쭉
즉 원자가 생성되고 나면 입자들이 한 곳에 몰리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갇혀있던 빛이 쭉 탈출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게 바로 우주 배경보스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렸어요. 우주의 온도는 3시기가 22보 높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우주의 온도는요, 점차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겠지. 어차피 난로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난로를 설명했었지, 그지? 내가 난로 하나 사왔는데 내가 옛날에는 10평짜리 원룸에 살았단 말이야. 그 난로만 가지고 충분히 따뜻했어. 아, 근데 내가 말이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00평짜리 집을 갔어요. 근데 난로는 그대로 갖고 왔어. 옛 생각이 있어서. 그걸 100평짜리 집을 난방을 할 거야. 뭐 어떠니? 한 개도 안 따뜻해. 이게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주가 작았을 때는, 그렇죠? 충분히 많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우주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치 100평짜리 집에 가서 난로 조그만 걸로 이게 뭐 난방하는 것처럼 되게 춥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는요, 우주 온도는 얼마예요? 한 마이너스 270도 정도? 약 3켈빈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때 빅뱅에서 나온 에너지가 계속 에너지가 증가하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현재까지. 자, 어쨌든 얘는 3시기가 2시기보다 높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무조건 낮아지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이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자, 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표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1주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수소는 좀 따를 시켜놓고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1주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가 아니죠. 그죠? 껍질수 같은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동일한 거죠. 원자과 전자가 같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나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죠. 얘네들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아니라 얘는 전자 껍질이 같죠. 껍질수가 같은 거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같은 족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틀렸어요. 자, 다에 속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는 뭐예요? 얘는 할로젠 원소였죠. 할로젠 원소는 비금속 원소가 맞죠. 그래서 답은 D금만 맞겠네요. 자, 예전에 배웠던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기율표는 기본적인 과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나는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을 거야. 오, 이거 스펙트럼 어떻게 맞추지? 안 해도 돼요. 여기 기억이 이거 기억이고 니은이 니은이야. 우주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니? 질량비가? 당연히 수소예요. 왜?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3대 1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그죠? 얘는 뭐예요? 당연히 헬륨이 되겠죠. 기타가 2%밖에 안 됩니다. 우주에 나가면 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기억이니까 아, 얘가 헬륨이군요. 헬륨. 얘는 수소군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몰라 사실 이거는. 뭐였냐. 오케이?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앉아있어 이걸 다. 스펙트럼을. 그지? 이런 건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냈다. 야, 나쁜 문제야. 굉장히 나쁜 문제야 이건. 알았지?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비율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유추하게 하는 건 문제 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자, 어쨌든 기억은 수소이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기억은 헬륨이었죠. 그래서 헬륨이 맞고요. 틀렸어요. 자, 태양의 대기에 기억과 니은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태양은 뭐였어요? 그렇죠. 현재 주계열성이지, 그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수소가 핵융합되게 되면 헬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현재 중심에 헬륨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주변에는 계속 뭐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많지는 않지. 어쨌든 이렇게 쓸게요. 중심에 헬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수소가 이렇게 되게 많은 이런 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죠. 자, 디귿.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스펙트럼 보시게 되면 봐봐. 헬륨과 수소가 완전히 차이가 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3번 문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매번 모의고사마다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얘의 특성들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데 앞에다가 하나씩 써볼게요. 설탕,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보세요. 얘는 설탕은요.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일단 무슨 화합물이었어요? 얘는 C하고 H하고 O로 돼 있었죠. 그죠? 설탕은 화학식이 뭐 외우진 않아도 돼요. 알았죠? 그죠? 나 자랑하는 거 나 안다고 자랑하는 거야. 알았지? 그치? C 12개. 자, 얘를요. 포도당을 2배 하게 되면 H 24개. 자, O 12개예요. 근데 여기서 딱 물 하나를 빼세요. 물 하나 빼게 되면 H2 빼면 어떻게 돼요? 22개? 11가 되겠죠. 그죠? 요게 설탕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돼. 알았지? 그치? 난 자랑하는 거야. 나 안다고. 자, 그러면 얘 보세요. CH로 돼 있지. 그치?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네요.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어때요? 얘는 공유별한 물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염화나트륨 뭐 당연히 알지 이거는 그지. NaCl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초등학생 때 자랑하는 거야. 야, 나 이거 알아 이러면서 그지.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 지금 그지. 내가 쓴 게 오케이 그래요. 자 A는요 그래요. 모르겠지만 얘는 어때? 얘랑 똑같은 거 보니까 얘도 이온성 화합물이구나. 이온 화합물이구나. 이온성 물질이 할게요 여러분. 이온성 물질이라 배웠으니까 이온성 물질이겠구나. 당연히 NaCl도 뭐예요? 얘도 이온성 물질이에요. 이온성 물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 했어요. 그치? 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방금 얘기했었죠?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자, 수용액 상태에서 염화나트륨의 양이온과 음이온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는 거죠. 그죠? 맞죠? 하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어때요? 얘가 꽉 양이온과 음이온이 묶여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오케이? 자, 염화칼슘은 A도 적절하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얘가 만약에 앙금이었어. 얘를 AgCl 했어요. AgCl. AgCl 뭔지 알죠? 염화은. 얘도 마찬가지로 금속,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때? 앙금을 생성하기 때문에 고체예요. 물에 안 녹아. 그래서 얘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나랑 같이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예외도 있다. 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온성 물질이지만 전류가 안 흐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어렵게 낼 수도 있다. 문제를. 이렇게 같이 설명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때요? 이런 앙금이 아니라 염화칼슘 같은 건 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얘는 이온성 화합물이고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모든 이온성 화합물이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앙금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다라고 선생님이랑 같이 옛날에 배웠었죠. 그죠? 다행히도 근데 문제는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지? 15번 문제. 여러분 좀 약한 문제야 이거 그치? 근데 다행히도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자,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각각 VA, VB, VC의 속력으로 동시에 던진 A, B, C의 위치를 일정 간격으로 모는 중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초기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얘가 여기 있었죠. 그죠? 근데 같은 시간 지났을 때 여기까지 왔지. 그치? 즉 VA는 요만큼만큼의 이 속도, 수평 속도가 있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여기 있었죠. 그다음 같은 시간에 여기 있었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만큼의 초기 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두 칸만큼의 초기 속도가 있는 거고요. 얘는 몇 칸만큼일까요? 출발은 여기니까 여기서 이만큼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의 초기 속도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VA하고 VB는 서로 같고요. 자, 그다음에 VC가 더 크죠. 요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뭘 봐요?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첫 1초에는 한 칸, 그 다음에 세 칸, 그다음에 더 네 칸 이렇게 내려가죠. 한 칸, 세 칸, 네 칸 내려가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아래쪽 움직, 즉 연직 방향 운동은 다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처음 출발이 똑같이 연직 방향으로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칸, 뭐 세 칸, 네 칸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VA는 VP다. 맞죠? 그 다음에 수평면에 A가 C보다 먼저 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A와 C의 높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 1초, 2초, 3초라고 할게요. 1초, 2초, 3초 똑같이. 그치? 맞아요? 요 점이 찍힌 것들을 1초라고 한다면 각각 얘는 3초 후에 바닥에 닿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3초 후에 바닥에 닿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닿냐 안 닿냐는 앞으로 가는 속도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뭐랑 관계가 있어? 이 높이. 높이 당연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조금 더 늦게 닿아. 낮은 곳에 떨어지면 좀 일찍 닿고 하지만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닿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자, A가 C도 먼저가 아니라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C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C가 더 크다고 되어 있었죠. 수평 방향 속도는 항상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항상 유지가 되죠. 얘도 어디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 유지되죠. 여기서까지. 그렇지? 수평 방향 속도는 두 칸, 얘는 세 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B보다 작다가 아니라 C가 더 크겠네요. 반대로 되어 있네요.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얘는 1번. 기억만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다뤄낸 문제였는데 상당히 쉽게 나왔다는 거. 자,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5문제 남았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 16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거야. 얘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철의 재련과 광합성인데 모두 다 무슨 반응이었어요? 산화 환원 반응이었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만 채워주면 돼요.
CO가 있었는데 산소가 없어졌네. 산소가 일로 들어갔네. 아, CO2가 되겠구나. 이게 모르겠어. 그럼 이거 보면 돼. 광합성 했기 때문에 광합성은 뭐 가지고 뭐 만드는 거야? 아니, CO2 가지고 포도당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자, 됐죠? 자, 기억은 CO2이다. 맞고요. 자, 니은 철의 제전에서 Fe2O3는 산화된다 그랬는데 보세요. 요렇게 간 거는 산소를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쏘리. 철이 돼야 되죠? 그죠? 자, Fe2O3가 자, 산화철이 처리됐어요. 그럼 산소를 어떻게 한 거야? 그죠? 잃은 거죠. 산소를 잃으면 뭐야? 아하, 얘는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 되겠죠. 이해 되시죠? 오케이. 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의 출현으로 대기 중의 산소는 농도가 증가했다. 그렇지. 광합성 때문에 요게 증가해서 이게 중요한 역할이 뭐였어요? 얘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만들어졌고요. 또 나중에 화학 반응도 정말 다양해졌고요. 그렇지? 자, 그래서 맞죠? 기억 디귿이 어딨나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할만하죠? 자, 되셨고요.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인데 이 두 가지 물질의 특징을 그냥 기억, 니은을 막 집어들어 써놓은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이 뭔지 맞춰야 돼. 근데 그냥 맞출 수 없으니까 옆에 물질을 주고 나서 이거를 한번 추론해봐라 라는 거예요. A와 B는 각각 DNA와 단백질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써볼게요.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 이건 누구예요? 그렇지. 얘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동그라미 X 한번 써볼게요. 동그라미 X로. 뭐 글자로 써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X로 푸는 문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칸을 만들어 놓고 얘는 DNA라 쓸게요. DNA고 DNA예요. 얘는 단백질이라 쓸게요. 자,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습니다. DNA 동그라미죠. 단백질 동그라미야.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이거 맞죠? 이건 X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단백질은 몇 개야? 동그라미가 한 개. 얘는 두 개죠. 동그라미 한 개. 아, 이게 단백질이구나. 단백질. 얘는요? DNA가 되겠구나. 왜? 두 개 다 해당하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들 요거 있죠. 그죠? 공통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기억이 요게 기억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니은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푸는 거야. 두 개짜리는 되게 쉬운데 이제 나중에 이게 세 개짜리, 네 개짜리로 바뀔 거예요. 그럼 되게 헷갈려요.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X 한 다음에 자, 단백질 기준 동그라미 한 개. 단백질 동그라미 한 개. DNA 기준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오케이? 두 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공통인 거 있네? 이 기억이고요. 아, 아니네. 니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A는 DNA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A는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었죠. 그죠?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뭐여서 DNA였죠. 그죠? DNA는 펩타이드 결합이 없습니다. 자, 이걸 A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A로. 자, 기억은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 그죠? 기억은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 자,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되겠네요. 자, 2번이 답이겠어요. 18번 문제. 자, 지구과학 문제죠, 이것도. 얘는 규산염 삼연체가 나와 있는데 규산염 삼연체는 어떻게 써요? 규산염 삼연체가 SiO4 4-였죠. 그렇죠? SiO4 아직도 생각나죠? 그렇죠? 4-였어요. 그래서 중심이 규소였고요. 나머지가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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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총 다 합치면 4-가 된 거죠. 얘가 4+였으니까. 그렇지?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얘는 각섬석이래요. 요놈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규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각섬석은 규산염 광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봐봐. 요 규소, 자, 규소와 산소가 있는 여러 개 연결된 광물이지, 그치? 그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나에서 규산염 삼연체는 인접한 규산염 삼연체와 산소를 공유한다. 그렇지. 왜냐면 규소 중심에서 그지 산소를 얘가 그지 연결해서 공유하고 있죠. 이거 공유하고 있죠. 그 산소를. 얘 기준으로 해서 그죠. 공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겠네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됐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배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할만 했을 거야. 그런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이러한 유전자 맞추는 게 좀 헷갈리긴 하거든. 자, 이런 문제에서는 뭐부터 찾는 게 맞아요? 그렇지. 일단 주형 가닥, 즉 RNA 전사된 가닥이 뭐냐? DNA에서 RNA로 전사된 가닥이 뭐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항상 얘랑 전사된 가닥은요, 일단 비전사된 가닥은요, 얘랑 언제나 정보가 같아요. 전사된 가닥은 얘랑 반대지, 그치? 그럼 보면 CUC가 있었어요, 그죠? CUC.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였다는 얘기야? GAG였죠. GAG가 CUC가 된 거야. 자, 전사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왜 전자라 해서 이게 전사?
뒤집을 전자라 얘기했었지. 그때 뒤집을 전자. 즉 같은 게 복사되는 게 아니라 얘를 뒤집어서 복사한다고. 얘가 G면 C고 A면 원래 T인데 타이밍이 없어요. 여기가 유라시 있는 거지, 그지? U고. 그다음에 G면 C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복사한다, 그렇지? 그래서 요 놈이, 그지? 요 놈이 전사된 가닥이 되는 거죠. 전사된 가닥을 좀 어려운 말로 주형 가닥이다라고 이렇게 본다 얘기했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얘가 전사된 가닥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G, C, G, A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G, 그 다음에 C, A의 작곡은 T인데 T가 아니라 유라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UCC였어요. UCC야? 그럼 얘가 뭐가 돼? 거꾸로 가. 이거 어려워? 자, 이거 T라고 생각하세요. 타임이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아덴인 거죠. 얘의 짝꿍은 구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씁니까? 얘는요. 어차피 얘 반대지. 얘랑 반대죠. 얘랑 반대죠. 그죠? 반대 얘랑 똑같아요. 다만 뭐랑 바꾸면 돼? U를 T로만 바꾸면 돼요. 그대로 쓸게. 얘 G죠. G, 그 다음에 C. U니까 얘를 뭘로 바꿔요? T로 바꾸고요. 얘 U죠. 그죠? U니까 T로 바꾸고요. 얘가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냥 그대로 쓰되 U만 T로 바꾸시면 돼요. 자, 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전사된 가닥이고 얘는 RNA고요. 그래서 CUC는 아미노산 1번을 데리고 오고요. 지정하고요. GCU는 아미노산 2번을 지정한다. 데리고 온다. 자, 아미노산 3번은요. UCC에서 가져와지는 거. 그래서 짠짠짠 얘 가져오게 되면 연결 무슨 결합이에요 이게요?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얘가 찬찬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는 번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가는 전사였고요. 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번역이죠. 땡.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염기서열에는 모두 아데닌이 있다. 자, 기억, 니은에 아데닌이 없네. 여기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디귿은 맞겠죠, 그죠? 코돈 CUC는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한다. 코돈이 뭐냐? 코돈이란 건 RNA 3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3개가 뭐야? 요 3개가 코돈이야. 그럼 요 3개는 뭐게요? 요 3개는 3염기 조합이었죠. 3염기 조합이었죠. DNA는 3염기 조합이라 읽는 거고 3염기 조합과 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걸 코돈이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디귿만 맞겠네요. 2번이 답이겠네요. 이해 되셨죠? 그쵸? 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이 RNA는 즉 전사된 가닥의 반대다. 그리고 이 DNA와 자, 상부적 결합하는 요 가닥은요. RNA랑 똑같은 가닥인데 뭘로 바꾸면 돼요? 유라시를 타임으로만 바꾸면 된다.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여러분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 앞에 하나 써볼게요. 하나씩. 자, 이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좀 작정하고 좀 어렵게 낸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우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식이 2개 이상이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얘가 지금 정지에 있습니다. 2m짜리고요. 자, 속도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편의상 얘 처음 속도를요 VA라고 할게요. VA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칠게요. 그리고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쓸게요. 자, 얘는요 VB로 달린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빵 하고 충돌했죠. 그쵸? 이때 이 물체가 벽에 가한 힘을요 FA라고 할게요. 이때의 시간이 얼마예요? 여기는 T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얘가 빵 충돌했을 때 얘를 FB라고 하고요. 이때의 시간 ET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그쵸? 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얘 면적이 동일하다. 자, 이 면적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얘는 충격량이 동일하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겠지, 그치? 충격량이 동일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얘가 나중에 정지했기 때문에 나중순역 V, 자, A의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건 0이고요. 얘는 V, B의 프라임도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그죠? 멈췄으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식을 만들어 볼 건데 하나씩 다 써볼게요. 자, 식.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식을 먼저 알아야 돼, 그치? 충격량이란 건 충격량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돼요?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을 정의해요. 변화량.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충격량을 한번 써볼 거예요. A의 기준으로. 자, A 기준으로 충격량을 써보게 되면 이걸 편의상 IA라고 쓸게요. 충격량 IA. 자, IA는 어떻게 돼요? 충격량은 FT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저기 FA 썼으니까 FA
곱하기 t가 되겠네요.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즉 얘는요. 나중 속도가 0이었고 처음 속도가 VA였기 때문에 나중에서 처음을 빼 0에서 그치? 뭘 빼요? VA에다가 EM을 곱한 값. 즉 EM VA를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운동량은 MV니까. 그렇죠? B는요. 자, B의 충격량을 구하게 되면 FB 곱하기 이때 충돌 시간이 ET였다 했단 말이야. ET. 오케이? 자, 이 T였고요. 얘는요. 나중 속도가 0이었고요.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요? 이제 VB인데 이거 빼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MVB를 이렇게 빼면 되겠구나 라고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면적이 동일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면적 여기다 쓸게요. 면적 동일하니까요. 동일하니까 뭐가 똑같다고요? 충격량이 동일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 같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게 같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뭐 다 같다는 얘기야 이게. 그치? 그렇잖아.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니까.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밑에를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자, 싹 지울게요. 여기는 저 식만 있으면 돼.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얘는 누가 한 거야? 물체가 벽을 치는 힘이죠, 그죠? 벽이 물체에 가는 힘은요,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물체가 벽을 치는 게 IA였으면 벽이 물체를 치는 것도 뭐야? IA란 말이야. 충격량이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야. 얘가 B가 벽을 치는 충격량이 IP면요, 반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의 힘이 있죠, 그죠? 반작용에 의해서 벽이 B를 치는 힘도 미는 힘도 얼마예요? IB가 된다는 얘기야. 같다며 이게, 그지? 자, 그래서 기억은요 서로 같아요. 맞죠?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서 같은 거야. 자, 니은 벽과 충돌하기 전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속력 나온 식 보세요. 어떤 거야? 여기 있네, 그지? 이걸로 볼게요. 자, 니은. 자, 니은은요 빨간색 칠게요. 0-EMVA는요 뭐랑 똑같아요? 0-MVB랑 똑같아요. 자, 식 정리해 볼게요. 자, 저 죽여. 어떻게 돼? EVA는요 VB가 되겠죠. 이런 거 모르겠으면 집어넣어. 자, VA에다 1 집어넣어보세요. 얼마야? 2죠. 그렇잖아. 1 넣으면 2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B의 2배예요? A가 더 커요? 아니지. 얘도 작네, 그지? 2분의 1배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얘는 2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디귿.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그지? B가 A의 2배이다. 평균 힘이니까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물체가, 자, 벽을 치는 힘이지만 벽이 물체를 치는 힘은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든. 헷갈리니까 그냥 같다고 할게요. 알았지, 그치? 자, 그래서 FA 곱하기 T하고요. 뭐가 똑같아요? FB 곱하기 ET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죽어. 그럼 어떻게 돼? 따라서 FA는요. 자, EFB가 된단 말이야. 얘 똑같아요. 집어넣어, 값을.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네요. 얘가 힘이 2배면, 힘이 1이면 얘는 힘이 2가 된다는 얘기야. 평균 힘의 크기는요. B가 A의 2배예요? 아니죠. B는 2분의 1배죠. 자, 얘가 2분의 1배란 말이야. 그래서 틀렸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2개 이상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차라리 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는 게 월등히 쉽습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요거만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있지, 그치? 여러분들이 물체가 벽으로부터 물체 받는다, 힘을 받는다. 혹은 벽이 물체에 힘을 준다. 그건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얘가 빵 치는 힘과 얘가 빵 치는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빵 칠 때의 충격량과 얘가 빵 칠 때의 충격량은 동일해요. 작용 반작용의 관계만 알게 되면 어마무지하게 쉽다는 얘기야. 문제가 이게 말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아셨죠?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1번. 기억이죠. 아마 20번 문제 되게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리학이 상당히 조금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 눈으로 풀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야, 분명히. 알았죠? 뭐야, 되게 쉽네. 눈을 쫙 하고 답 기억 이렇게 풀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한 고3 정도가 되게 되면 물리원 선택하고 고3 정도가 되면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문제는 당연히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야, 2학년 선배들이 니 큰일 났다. 막 과학 원은 있지, 그치? 지금의 5배 어려울 텐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의 머리는 5배, 10배 커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아셨죠?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학 재밌어요. 재밌고 나는 수학보다 과학이 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과학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실들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나씩 여러분 머리를 넓혀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은 2학년 때 모의고사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월 모의고사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3월 모의고사 뭐 생명과학 같은 데 같이 보겠네요. 그래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좀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 문제도 좋지만 이러한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2학년 과학은요, 어려우니까 조금 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 많이 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